아니 이거 다 업로드 하면은 다시 하려고 했더만 이거 업로드가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40분짜리라서 그런가? 이거 다른 창 가도 업로드 되겠지? 불안하네. 오케이. 자, 아까 이거 코사인일 때도 해준다고 했었잖아. 이 코사인일 때도 진행을 해보자. 봐봐. 아이고. 자, 이번에는 만약에 문제가 코사인 x는 코사인 4x로 나왔다라고 쳤을 때, 자, 요때도 마찬가지로 단위원으로 푸는 게 더 쉬운 거고, 코사인이라는 거는 x좌표잖아.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그 점의 x좌표. 그치? 그러면 x좌표가 똑같을 때니까 x좌표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x는 k이다 라고 해서 자 동경을 표현을 해보면 이런 동경, 그 다음에 뭐 이런 동경이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제 동경과 요 단위원이 만나는 그 점의 x좌표가 지금 코사인 값인 거야. 그래서 그 코사인 값이 서로 같은 걸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만큼 동거를 x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간 게 이제 4x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제 4x랑 x랑 더했을 때 2파이라는 특수각 나오는데 2파이 원래는 2파이 플러스 2n파이 이렇게 써주지. 그치? 근데 얘네를 그냥 2n파이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5x는 2n파이다 라고 해서 x는 5분의 2n파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어서 풀어주는 문제야. 그치? 아까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도 있어. 얘도 동경이 일치할 때도 봐주는 거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요만큼 동거를 x라고 다시 표현을 해볼게. 근데 얘가 이렇게 동경이 일치해서 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요거에 대한 x좌표가 당연히 똑같은 상황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쭉 돌아서 여기까지 간 게 이제 4x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x랑 이번에는 뺐을 때 그럼 2n파이라는 특수각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얘는 3x는 2n파이다 라고 해서 x는 3분의 2n파이. 얘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0부터 아니면 뭐 만약에 범위가 음각부터였으면 음수부터 마이너스 1부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요거 있지? k의 개수 똑같이 찾아주면 돼. 단지 뭐만 바뀐 거야. 사인이 같다. 사인이 같다라는 거는 y좌표가 똑같은 거. 이렇게. 자 이때는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건 무조건 그림 그려보면서 파악하는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이 똑같아? 아 코사인은 x좌표거든. 그래서 x는 k라는 거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본 거네. 여기까지 일단은 잠깐 되고 있어? 아 되는구나. 아 다행이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솔직히 좀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11번 요거 좀 몇 명한테 해줬었지. 그치? 아 몇 명이 3명밖에 없구나. 다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요 3cm랑 자 6cm에 대한 요 길이를 알고 있고 요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이제 사인 값만 내가 알면은 요걸로 이제 끼인각 공식으로 넓이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어. 봐봐.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잡을게. 그 다음 여기는 90도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넓이 공식을 한번 바로 써보면 끼인각 공식을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자 사인에 자 요 각도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좀 잘 보이게. 요거 각도 표현한 거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요거 코사인으로 바뀌거든. 근데 이제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면은 되겠지. 그럼 요거 이제 약분했다라고 쳤을 때 3. 그럼 결국에 우리는 9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넓이가 되겠네. 최종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야. 그럼 봤을 때, 자, 요거 잠깐만 다시 적어볼게. 자,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코사인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자, 이제 요거는 좀 외워줘야 돼.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외웠겠지. 자, 요거 2개 곱한 거에다 2배 한 거. 그럼 36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럼 36, 9니까 45. 그 다음에 빼기 대변의 길이의 제곱 16. 자, 그러면 36분의 숫자 뭐야? 29? 맞아? 맞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36분의 29 대입하면은 9랑 표준력 약분하면서 4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4분의 9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 15번. 이것도 좀 다 해줬던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코사인 자, 우리가 이제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세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2세타는 정확히 세타의 2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뭔가 이 각도에 대한 2배 이런 관계를 봤을 때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그 2배 관계 그거 같이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요 AP가 쏜 원주각이 이 세타 얘거든. 그랬을 때 그럼 AP가 쏜 중심각이지. 중심각. 그럼 중심각이 이제 2배 원주각의 2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2세타라는 각도가 지금 노출이 됐으니까 코사인 2세타를 구하는 거는 자, 여기는 이제 반지름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자, 여기에 대한 길이는 지금 AB가 지름이잖아. 그럼 여기가 90도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2 루트 7인 거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28, 36. 자, 그러면은 코사인 2세타는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되겠지. 2배에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럼 32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똑같이 32네.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7의 제곱. 28. 따라서 8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6번. 잠깐만. 불안해. 됐다. 잠깐만, 이거 공기로 바꿔야 되지. 오케이. 업로드 완료. 마이너스 7과 11 사이에 8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이 수가 등차 수열이 되도록 x4를 구하라. 이렇게 하자. 편하게. 얘 x1이라고 할게. x0. 얘는 x9. 그러면 이제 x0에서 x9까지 9칸 차이지. 그럼 9d라는 거는 이제 11에서 마이너스 7을 뺀 거 18이다. 따라서 공차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자, x0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x4지. 그럼 여기까지 4칸 차이인가? 4칸 차이?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7에서 공차 4개 더해진 거 4 곱하기 공차 2였지. 그래서 요거 계산만 잘 해주면은 x4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12번 등비수열. 자, 너는 이거 혹시라도 시험에서 자, 이런 거 좀
체크하고 가야 돼. 등차인지 등비인지.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문제가 나왔네. 자, 우리 좀 자주 했던 거 있었어. 부분의 합. 5개씩 잘 끊어놨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래? 15까지 더한 거 구하래. 그러면은 10이랑부터 15항까지 더한 거를 내가 알면은 이거 3개 싹 다 더한 게 1항부터 15항까지겠지. 근데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했었어. 내가 같은 간격 혹은 아니면 같은 개수만큼 다시 재구성을 했을 때도 등비 등차 이룬다는 거. 그럼 얘는 이제 4에서 12로 3 곱해졌지. 그럼 이제 11항부터 15항까지 더한 거 있잖아. 얘네도 이제 곱하기 3을 해서 요 값이 3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1항부터 15항까지는 그냥 4 더하기 12 더하기 36 요거만 하면 되겠지. 5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혹여나 높아짐에 요거 잠깐 써줄게. 봐봐. 자, 얘가 등차로 나왔다고 쳐보자. 등차. 너네 만약에 이제 뭐 등차 아니, 공차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 얘는 지금 공비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 근데 만약에 공비를 구하고자 하면은 뭐 이렇게 구해주면 돼. 봐봐. 자, 여기에서 여기로 5칸 차이지. 그럼 등비일 땐 그냥 요거 아래 5제곱이 3이구나. 지금 곱하기 3 된 거니까. 그냥 요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되거든. 왜냐면은 아래 5제곱 A1, A2, A5까지 했을 때 그냥 아래 5제곱만 곱하면 이거 분배되면서 아래 5제곱씩 다 붙으면서 얘네들이 되거든. 근데 등차일 땐 달라. 등차일 때는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있지. 똑같이 5칸 차이 맞아. OD가 맞거든. 근데 얘는 OD만 차이 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의 차이가. 얘는 그냥 얘네들의 차이가 아래 5제곱 이거지. 요거 전체 차이가. 왜냐면 그냥 분배하니까. 근데 얘는 전체 차이가 OD가 아니야. 이 OD만큼의 차이가 몇 개 있어. 총 5개가 있어서 25D만큼의 차이야. 요거 혹시나. 아무튼 13, 16 오케이. 이거 몇 분 찍은지도 나오나? 13분? 이거 조금 30분씩 끊으면서 가야겠어. 올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일단 13번. 오른쪽 그림의 빈칸을 보기 숫자 카드로 채우려고 한다. 각 행과 열. 행렬할 때 배웠지.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인 거. 행과 열에 나열된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 순서대로 등비. 보기 좀 필요 없는 카드? 뭔데? 잠깐만,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가 필요 없네? 그냥 일단 해보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등비 중앙 생각을 해보자. 등비 중앙의 성질은 센터의 제곱은 사이드의 곱. 요거였어. 자, 요거부터 그냥 파악을 해보자. 자, 3의 제곱 9잖아. 그러면 요거 2개 곱해서 9가 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 조합 보니까 1이랑 9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1, 5, 9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뭐 9, 1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엔 또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볼게. 18.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2지 18이. 그럼 얘도 센터 제곱하면은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 3의 4제곱. 하나, 둘, 오케이. 봐봐.
지금 얘네들 숫자를 잘 보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좀 소인수분을 해볼게. 봐봐. 이걸 왜 했냐면 얘 이거 센터 제곱하면은 이거 나오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등비 수열이니까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3의 4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얘도 분명 뭐 무조건 나와야 되지만,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1, 9 이거나 9, 1 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 1이 될 수가 있나? 얘 절대 안 돼. 1 되려면 여기에 3의 4제곱이 와야 돼. 근데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 이렇게 됐지? 등비종항의 성질로. 자, 그러면은 여기 36이지 무조건. 왜냐면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퍼즐 맞춰지네. 이거 재밌다. 4랑 36 곱하면 144. 그럼 센터 제곱 12. 아이 재밌어. 36 6. 얘는 2. 하하하. 8 필요 없네. 필요 없는 카드 8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무슨 넌센스 푸는 것 같네. 그 다음은 16. 요거 있잖아. 자,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지금 요거의 간격 있지. 이거를 전부 다 동일한 간격으로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두 함수의 y 값의 차지. 이거 길이라는 거는, 그치? 이건 무조건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증명을 해줄게. 봐봐. 자, 내가 봐봐. 요거 하나만 볼게. 여기가 x는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자,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의 차이가 3분의 길이잖아. 그럼 여기부터 먼저 구한다고 치면 위에부터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지. 그럼 이제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자, 요게 y좌표 빼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한 거 k제곱 하면은 선분에 대한 길이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k에다가 뭐 1, 2, 3 이런 거 넣어본다고 쳐봐봐. 그러면은 1 넣었을 땐 a 플러스 b, 2 넣었을 땐 2a 플러스 b, 3 넣었을 땐 3a 플러스 b. 얘는 이렇게 동일한 차이를 가지고서 선분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얘야. 그래서 얘네들은 선분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좀 쉬워졌지. L의 1이 3이래. 그 다음 L의 10이 15래. 근데 1항부터 10항까지를 전부 다 더한 걸 구해달라네? 우리 등차 수열의 합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그치? 그럼 평균은 L의 1이랑 L의 10을 더하고 2로 나눈 거. 이게 평균이고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이게 끝이지. 그러면 L의 1은 3이었고 얘는 15였잖아. 그치? 그러면 9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잠깐만. 18, 9, 90. 어휴, 넘어갈 뻔했다. 잠깐만, 몇 분 찍었어? 19분. 자, 이거는 간단히 어떤 문제야? 시그마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라는 거는 요 문자의 정의역에 대한 문자가 제일 중요했었고, 얘는 지금 L에 대한 I에 대한 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K라는 거는 그냥 상수 취급이야, 상수.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도 괜찮냐면 K의 바깥으로 빼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요거 처리하는 거 있잖아. 요거 그거지? 잘 봐. 까먹은 거 아니지? 이것도 이거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되는 거다. 혹여나 좀 다 써볼까? 복습할 겸. 여기 앞에는 이거 시그마야. 그냥 귀찮아서 안 썼어. 자, 요거까지 외우자고 했었어. 요거. 잠깐만. 얘는 쓸래. 요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자. 무조건. 아무튼 자, 요거는 그냥 이거지. 2분의 k 플러스 1. 근데 이제 앞에 k가 있네. 이렇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k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분모 2분의 1 있지? 그거는 바깥쪽으로 뺄게. 자, 이제 시그마 바깥쪽 거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빼도 괜찮잖아. 되지? 자, 그러면은 요거 그냥 전개하면은 최종적으로는 2분의 1에 k는 1부터 6까지 k 세제곱 플러스 k제곱. 자, 요거 하는 거니까 이거 시그마 각각 분배해서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겠지. 자, 요거 계산은 따로 하진 않을게. 이 정도로만. 그 다음에 17번 얼마나 남은 거니? 이거 하면은 거의 끝났는데? 나이스.